가장 중요한 거는 2차 백업 장비가 없습니다. 하드디스크가 망가지거나 랜섬웨어가 걸리거나 2차 백업 장비를 복원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컨설팅을 드렸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업 상대로 나스 컨설팅 해드리고 있는 창의정보통신 황윤대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건 뭐예요? 시놀로지에서 나온 RS361파 XS 모델인데요. 이 제품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 한 번도 못 봤어요. 이렇게 큰 상자를. 상장 그 안에 이제 나스도 굉장히 큰데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넓어요. 넓은 이유는 기존에 봤던 저희 타워형처럼 박스가 아니라 이렇게 길다란 랩 타입인데 이제 나스 안에 들어가는 이제 하드 개수가 많이 들어가고 안에 있는 뭐 CPU라던가 메모리라던가 메인보드라던가 등등이 완전 이제 업그레이드된 장비라서. 이건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저희 파주 출판단지 혹시 아시나요? 들어본 것 같아요. 거기에 있는 한 이제 출판사에 이제 납품을 하는 장비인데요. 기존에 사용하시던 그 출판사 업체에서 이 모델 말고 예전에 18년도에 나온 이제 12배짜리 랩탑을 사용 중이셨는데 용량을 다 찾고 장비의 이제 라이프 타임도 어느 정도 이제 됐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12배 나스를 사용하시는데 2차 백업 장비가 없습니다. 이 회사 나스 상에 있는 전체 이제 데이터 10년이면 10년, 30년이면 30년, 50년, 50년 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 원본 데이터 혹시나 하드디스크가 망가지거나 랜섬웨어가 걸리거나 원본 데이터가 다 망가졌을 때는 뭐 쿠센터에서 복구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비용이 거의 뭐 저희 같이 이렇게 큰 웹장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000단위 이상 생각을 하셔야 되고 시간도 시간이고 혹시나 복구를 못했을 시에는 그 비용, 그 100테라, 100테라, 200테라, 200테라에 대한 정보에 대한 원화로 같이 하면 몇십억, 몇백억이 될 수도 있겠죠. 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 출판사의 경우는 첫 번째로는 이제 원본 데이터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강조드려서 기존 장비가 지금 라이프타임도 좀 다 됐고 용량도 다 찼으니 이 새로운 장비를 도입해서 기존 장비는 이제 2차 백업 장비로 이제 전환해서 혹시나 나중에 추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2차 백업 장비를 복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컨설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기존 장비를 용량이 다 찼다고 폐기하기에는 너무 아깝고 하다 보니까 2차 이제 백업 장비로 기존에 사용하시던 10배를 활용해서 1, 2차 백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한번 자세하게 좀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박스에서 이제 개봉했는데 이제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약간 기업용 같은 건가요? 그렇죠. 이 나스 같은 경우에는 기업용 나스고요. CPU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게 4코어부터 시작이 되고요. 기본 메모리 8기가 시작을 하고 보시는 것처럼 앞에 하드디스크 슬롯도 기본 뭐 2배, 4배, 6배, 8배가 아닌 12배, 최대 12개까지 꽂을 수 있게 지금 나온 모델입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최대 12배 풀로 18테라를 채워서 80테라를 구성을 했어요. 구성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아마 좀 의문을 가지실 게 12테라 곱하기 18테라 하면은 200테라가 넘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200테라 이상이 아니라 180테라라고 제가 설명했을까요? 왜일까요? 하드디스크가 영구적인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얘도 이제 소모품이다 보니 수명이 있고 하다 보니 이 12개의 나스가 어느 순간에는 고장이 납니다. 대신에 12개가 한 번에 고장이 나지는 않죠.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건 정말 저희가 뭐 벼랑맞을 정도의 가능성이다 보니 그래서 저희 나스는 그래서 PC랑 좀 다르게 하드디스크 안에 있는 데이터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이 12개의 하드를 이제 하나 볼륨으로 묶습니다. 하나의 드라이브로 묶어서 예를 들어 12개 중에 하나가 고장나도 문제 없게끔 하는 게 레이드 5이고 이제 2개까지 고장나도 데이터가 문제 없게끔 들어가게 하는 게 레이드 6인데 저희 출판사 같은 경우는 12개를 하나의 볼륨으로 레이드 6로 묶을 겁니다. 묶어서 12개 중에 2개가 이제 문제가 생겨도 데이터가 안전하게 들어가게끔 그런 식으로 구성할 거라서 대신에 2개의 용량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180테라.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네. 하드가 고장나면은 대리님한테 연락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대신에 저희가 아무래도
단순 판매가 아니고 말씀처럼 이제 고장 나스 시에 대비해서 저희가 유지 보수를 진행해드리고 있어요. 나스는 180테라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산에 이제 전문 인력이 들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엄청나다 보니까 그 비용을 저희가 소정의 비용으로 관리까지 납품하면서 관리까지 같이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뭐 내부 AT 인력이 퇴사해서 뭐 히스토리가 없어지거나 그럴 필요 없이 히스토리는 저희 창리정보통신에서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관리를 계속 해드리니까 그런 식으로 유지보수 관리를 하시면은 하드디스크 하나 고장나서 나스에 삐삐삐 소리가 났을 때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이제 방문드려서 하드디스크 교체해드리고 오늘 이거 장착하실 거예요? 오늘 하드디스크까지 다 장착합니다. 네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알겠습니다. 하드디스크 잠깐 설명드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시놀로지에서 나온 하드디스크입니다. 엔터프라이즈 장비 어느 정도 이상 급은 다 이런 시놀로지 전용 하드가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나스 만든 데서 만든 하드를 써라. 그쵸. 맞습니다. 호환성을 맞춰야지 안에 있는 이제 기능들도 더 퍼포먼스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드를 준비를 했고요. 한번 제가 장착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하드디스크 뺄 수가 있어서 케이스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이 하드디스크 구멍에 맞춰서 보이시죠? 이 구멍. 이 케이스를 맞춰서 아래쪽에 이제 나사를 조여주면 이렇게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넣고 닫아주기만 하면은 하드디스크 장착은 끝납니다. 하드디스크 장착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장착을 해주면 되고요. 저건 뭐예요? 이거는 한마디로 그냥 메모리입니다. 이거 메모리고 PC처럼 나스에도 동일하게 메모리를 장착해서 뭐 처리량이라던가 이런 걸 늘릴 수가 있어요. 이 모델 같은 경우도 뭐 인원도 100에서 200명이니까 당연히 메모리 들어가야 되겠지만 나스에는 단위불용, 그러니까 C 드라이브 아까 12개 하나 묶는다고 했잖아요. 그 C 드라이브를 그냥 단위 볼륨으로 했을 때 메모리 추가 안 하고 기본 8기가로만 했을 때는 108테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180테라에서 108테라를 뺀 예를 들어 뭐 72테라는 이제 D 드라이브로 만들어야 되거나 아, 두 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라기보다는 관리자에게 조금 불편하겠죠. 예를 들어 뭐 이 자료 실행 폴더를 D에 저장할지 C에 저장할지 이런 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대요.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32기가 추가하면 그 단위 볼륨 108테라에서 200테라까지 가능해요. 그러면은 메모리로 단일 볼륨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렇죠. 인원도 많이 쓸 수 있고. 그쵸. 이건 많을 때 이런 처리를 한다던가 동시에 작업할 때 그런 거를 이제 메모리가 더 퍼포먼스를 늘려주는 거죠.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냥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요? 동일합니다. 이 크기나 뭐 모양도 다 동일하고요. 대신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시놀로지 이제 호환이 되는 모델이라서 뭐 호환성이 안 되는 제품을 뿌렸을 때 올라갈 수는 있어요. 메모리가 대신에 이제 추후에 이제 장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하다 보니 연장된 걸 써라. 그렇죠. 같이 한번 이걸 보면서 한번 천천히 한번 보시죠. 이게 보면 기본 메모리예요. 본 메모리가 탑재되어 있고 PC 꽂는 거랑 동일하다고 보면 돼요. 두 번째도 장착은 어렵지 않아요. 초기에 이렇게 구매할 때 같이 설치할 수도 있고 한번 사용해보고 추후에 모자르면 추가를 할 수도 있고 버벅거리거나 그죠? 이럴 때 장비에서 이제 메인보드를 바꾸지 못하니까 CPU를 올리지 못하니까 메모리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컴퓨터랑 비슷하네요. 동일하다고 보면 돼요. 이 제품은 사용하시던 나스에 있는 60테라 이상 데이터를 이 장비를 이제 옮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빠르게 옮기기 위해서 60테라를 이 텐지 카드를 좀 준비했어요. 텐지 카드는 말 그대로 뭐 원지에서 텐지로 올라가요. 속도가 10배가 빠르겠죠. 이제 10테라, 20테라는 기가로 옮기면은 뭐 일종의 내부는 다 옮겨줄 수 있는데 기간이 엄청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조금 준비를 해봤어요. 얘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텐지 탑재가 안 돼 있고 말씀하신 데포트가 다 기가 포트예요. 출판 업체에서도 좀 제가 제안해 드린 게 데이터 속도를 조금 중요시했으면 뭐 영상 다루거나 뭐큰 파일 다뤘으면 제가 얘 말고 그 위에 있는 모델하고 권장을 드렸을 텐데 기본으로 텐지가 장착된? 맞아요. 근데 그 이상 엔터프라이즈에 갔을 경우는 비용도 훨씬 더 올라가고 저희 출판사 업체에서도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상에 맞게 어차피 저희도 컨설팅 해드려야 되니까 예상과 비용에 맞게 컨설팅 좀 해보다 보니 얘는 텐지가 빠지는 모델에 들어가게 되고 좀 작은 파일들이 많기 때문에 텐지를 사용하셔도 크게 내부에서 주고받고 업무 보시는데 크게 특별하게 이슈는 없어서 데이터 옮기는 데 좀 필요하거든요. 그때는 이 텐지가 좀 들어가야 돼서 한번 장착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장착도 동일하게 헷갈리지 않도록 이쪽에 좀 설치해 드렸고요. 얘로 원지로 했을 때 이론상으로는 뭐 10일 걸릴 거 얘로 하면 뭐 하루가 걸린다던가 이론상으로는 뭐 물론 내부 이제 하드디스크나 처리량 속도에 따라서 뭐 이론상 그렇게 100%까지 안 나오지만 기존에 쓰고 있는 원본에도 동일하게 얘를 설치해 줄 거예요. 동일하게. 이게 한쪽만 텐지면 한쪽에서만 통신이 텐지로만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래서 양쪽에 텐지를 좀 설치한 다음에 60테라 이상 되는 데이터를 옮겨서 얘가 이제 최종 마무리가 되면 얘로 이제 본 서버 운영하는 이제 업무 서버가 되도록 이렇게 구성해 드리거든요. 그러면 빠르게 쓰고 싶으면 그냥 저 카드만 사서 끼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얘 카드를 낀다고 해서 되진 않고요. 텐지로 연결했을 때 좀 속도가 빠르게 날 수 있는 뭐 카테고리 6A라던가 아니면 7 케이블을 이용해서 연결을 해야지만 텐지로 통신이 가능하다. 이 텐지로 연결되는 물리적으로 연결되는 구간은 다 모든 전기가 텐지로 연결돼야 텐지 속도가 나온다. 컨설팅을 좀 해드린다는 게 단순히 이제 납품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텐지 스위치라던가 아니면 텐지 케이블이라던가 PC에 있는 텐지 카드라던가 이 모든 게 다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PC 사양이라던가 내부 네트워크 환경을 체크한 뒤에 그런 식으로 나스 텐지를 구축해 드리기 때문에 만약에 속도가 안 나온다, 텐지가 아니고 이제 5G나 2.5G가 나온다 그러면 비용 안 받고 이거는 그냥 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관리까지 어떻게 보면 다 같이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게 저희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하드웨어적인 이제 뭐 텐지 카드라든가 아니면 메모리 이제 하드디스크 장착은 완료가 됐고요. 시스템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하드웨어적인 거는 좀 마무리하고 소프트웨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이제 하드웨어 세팅 끝났잖아요. 끝났죠. 이제 소프트웨어 세팅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장비만 다 낀다고 해서 나스가 바로 시작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드랑 이제 뭐 기본적으로 다 장착했으면 한 뭐 50% 이상은 다 완료됐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나스 앞에 보시면은 이 맥장이 좀 다르게 파워 버튼이 이 사이드에 있어요. 간단하게 한번 눌러주면은 소리가 꽤 크죠. 전원을 킨 다음에 앞쪽에 보시면 이런 녹색불로 이제 하드디스크 연결된 게 이제 다 뜨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슬롯이 비어 있으면 당연히 불이 안 들어오고요. 하드에 문제가 생기거나 할 경우에는 이 색깔로 이게 다 표시가 돼요. 그래서 뭐 주황색 불이 들어온다던가 아니면 불이 아예 안 들어온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경고등을 이 나스에서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불이 들어오면은 뭐 DSM 저희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가서 뭐 하드디스크에 문제가 있는지 해서 그렇게 교체 작업을 좀 진행해주면 돼요. 케이블을 좀 준비했는데 이 케이블은 좀 다르게 생겼죠. 이 케이블은 텐지 지원이 되는 이제 카테고리 7 케이블인데 요즘에는 아시다시피 고용량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텐지는 얘 말고 7 말고도 6A라는 규격의 케이블도 텐지는 지원해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은 카테고리 7 케이블을 좀 이용해서 진행할 거고요. 이 기본 이쪽은 이제 원지 램프트고 이쪽은 이제 텐지 램프트. 텐지 한번 연결해 볼게요. 그래서 카테고리 7 케이블을 연결을 했는데 이 아래가 이제 녹색불로 깜빡이가 이제 텐지가 정확하게 연결됐다는 신호인데 지금 원지 스위치에 연결했기 때문에 녹색불 하나 원지라는 뜻이거든요. 녹색불로 둘 다 들어오면 이게 텐지가 연결된 거고요. 저희 랜선까지 연결을 했잖아요. 나스를 연결해서 가장 찾기 쉬운 거는 이 시놀로지 어시스턴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시놀로지 홈페이지 들어가면 간단하게 다운을 받을 수가 있고요. DSM 설치를 진행해 주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UI는 되게 깔끔하게 잘 나와 있어서 클릭만 한번 해주면 관리자 페이지에서 자동적으로 OS를 설치하게 되는데 PC로 치면 윈도우, 기본적으로 나스 OS가 시놀로지의 나스 OS가 이제 다 설치가 완료된다고 보시면 돼요.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DSM 7.2 시작이라고 돼 있어서 이렇게 화면에 뜨면 기본적인 OS 설치는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인 저희 장비 이름, 뭐 윈도우 설치할 때 동일하게 이제 저희 로그인 계정 정보나 아니면 어떤 PC 이름 설정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설정해 주시면
뭐 업데이트를 할 건지 기본 뭐 옵션 같은 게 막 뜰 거예요. 그러면 필요하신 거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뜨는 이유는 비공개 연결은 이제 HTTPS라서 이렇게 뜨는 거고요. 고급에서 안전하지 않음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이런 팝업은 필요하시면 선택해서 설치나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일단 스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 보시면 스토리지 풀과 볼륨 만들기 이제 C 드라이브를 만든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컴퓨터 따시면은 C 드라이브의 용량 설정을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설정 값이 나오고요. 저희 같이 이제 좀 엔터프라이즈급 장비는 기본적으로는 레드 6로 들어가고 최대로 할 텐데 만약에 볼륨을 나누실 거면 여기서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뭐 빅테라를 할 거다 빅테라 해주시면 대신에 저희는 C 드라이브 하나만 할 거라서 이런 식으로 최대 용량 해서 적용 데이터 지워지는 거 확인하시고 설정 완료하시면 이제 볼륨이 생성이 됐고요. 보시면은 지금 아래에 있는 5번, 6번 포트는 텐지로 연결되어 있는 포트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카테고리 7으로 해도 지금 원지로 뜨는 이유는 저희가 지금 텐지 스위치가 없어서 이렇게 좀 뜨는 거고요. 원래 같은 경우는 공 하나가 더 붙어서 이제 뜨겠죠. 텐지 같은 경우는. 네. 메모리 같은 경우도 풀로 저희가 앞서 추가했잖아요. 40G로 나왔죠. 40G로 나오고 네트워크 설정, 보안 설정, 동일 폴더, 어플리케이션이나 설정하는 거는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네. 출판사에서는 작업할 게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뭐 하이퍼 백업이라던가 아니면 액티브 백업을 이용해서 원본에서 2차 백업으로 이제 넘기는 작업을 진행하겠죠. 넘기는 작업을 진행하고 월 정기 점검하면서 혹시나 이제 하이퍼 백업이나 액티브 백업에서 뭐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뭐 그런 식으로 월 정기 점검식으로 하는 게 저희 유지보수 하면서 관리 대행해드리는 서비스 중에 가장 큰 게 그런 부분이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마무리하고 다음번에 한번 12배 말고 가능하면 뭐 다른 또 새로운 장비가 나올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영상 촬영 오랜만이시죠? 그렇죠. 작년에 하고 그때 주유소가 안 나와서 촬영한 이제 시작해볼까요?